됐어.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알아보기 위해선 껍질 수가 일단 우선순위야. 무조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껍질이 크냐 작냐만 따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자, 두 번째 스토리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이런 단어. 자, 생각해보자. 같은 주기에서 라는 말의 뜻은, 여기 힌트도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라는 말의 뜻이 뭘까? 아, 왜? 껍질수 하면 주기 떠오르라고 했잖아. 주기면 껍질수고. 같은 주기니까 무슨 말이야? 껍질수가 동일하다는 말 뜻 아니야? 인정? 원자 반지름을 결정할 땐 껍질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큰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기서 같은 주기에서 라는 말을 던졌다는 건 껍질수가 같아요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껍질수가 꼭 구별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여기서 또 하나 살짝 요게 들어온다. 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원자 번호가 증가한대. 껍질수는 같은데 원자 번호가 증가한대 라는 말을 여기서 살짝 가보자. 그러면 같은 주기니까 가로줄이 똑같은 거지.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한대 라는 말의 뜻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로 간다? 그렇지.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아까도 우리 유효 핵전화 했을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핵전화도 증가,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 하지만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돼? 유효 핵전화는 증가? 맞지? 이해됐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핵전화가 뭐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핵전화는 핵이 전자를 당기는 정도지. 같은 껍질이니까는 이것 때문에, 껍질 때문에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 그럼 일단 내려놓고,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 원자 번호가 증가해 주기율표상으로 따졌을 때는 오른쪽이지만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어떻게 된다? 인력은 증가해야 되는 거죠. 됐네. 인력이 증가하면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지. 그쵸?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원자 반지름은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네. 그러면 그대로 가자. 금속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금속성은 줄어야겠지. 당기는 힘이 세니까 못 나가잖아. 잃어버리지 못할 거냐. 당기는 힘이 세니까. 대신 비금속성은 증가하겠지. 자, 여기서 보자. 이제 주기율표를 잠깐 볼게. 주기율표. 이쪽에다 쓸게요. 주기율표가 있어. 노랭이로 금속성을 한번 얘기해볼까? 금속성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증가하려면 주기율표상에서 위로 가는 게 좋아? 아래로 가는 게 좋아? 아래겠죠? 이거 아래로 갈수록. 그러면 가로줄로 따졌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아? 왼쪽으로 가는 게 좋아? 왜 그래?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며 인력이. 왼쪽 가야지. 이러면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니까 잘 잃어버려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도 나와, 원자 반지름적 개념도 나와, 금속성에 대한 개념도 나와. 문제가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 스토리를 말해. 그럼 반대로 가자. 별건 아니지만 비금속성 가자. 비금속성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 단 조심해야 돼. 요 끝은 터치하면 안 돼요. 요 끝은 얘가 누군데? 그치.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건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배우는 건 결국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좀 이따 이제 배운 오비탈과 이걸 합쳐서 얘기해 볼게. 금속성, 비금속성. 그래서 얘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반응성이라고 해. 앞에다가 금속, 비금속이란 말을 묶어버릴 거야. 원소의 반응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반응성은 금속성의 반응성, 비금속성의 반응성 하면서 주기율표, 반지름적 개념. 이때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스타트 지점이 어디다? 바로 스타트 지점은 반지름이야. 를 가지고 커지니 작아지니를 통해서 주기율표적해서 반응성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렵진 않죠? 들으면 이해가 되지? 이제 얘네를 너희가 해석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까지 됐고 이 영상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조금 더 들어가. 이거 지우고 계속 해볼게. 이거 써야 되는데 괜찮아. 영상에 있으니까. 자, 요것도 이제 2-1이에요. 그럼 이제 2-2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 차분히. 지금 방금 한 거 2개만 갖고 얘기할 건데, 자, 누가 있냐면, 산소가 있고, 플루오린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 주기로 따져보자. 주기는 얘는 2주기 원소고, 얘는 3주기 원소인 것까지는 문제될 건 없어. 그래서 껍질 2개, 껍질 3개 됐고, 그 다음에 전자수를 따져볼게요. 전자의 개수는 얘는 산소니까 원자번호 8번, 9번, 11번, 12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핵전하는 양성자의 핵전하는 그대로 8, 9, 11, 12가 되어지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원자니까 원자 반지름을 따져보자. 일단 모르긴 몰라도 누가 일단 크고 출발해야 돼? 껍질수지. 아까 우선순위 무조건 껍질이라고 했으니까 껍질이야. 그럼 둘 다 같은 껍질이네?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얘를 써먹는 거야. 누가 더 큰 거니? 원자 번호가 큰 거, 작은 거?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큰 거지. 11가 당기는 거고 각 중심에서 11가 11이 당기는 거랑 12가 당기는 거랑 따졌을 때 얘가 더 세게 당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은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는 커야겠지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껍질이 일단 작아. 똑같이 가. 얘는 원자번호 8번, 원자번호 9번이니까 8이 당기는 게 좀 덜 당긴 거지 9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소가 되고 플루오린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얘가 스타트 지점이 아까 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이제 이온으로 가자. 이온으로.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는 어떻게 되어질까? 2개의 전자를 얻으려고 하겠지요. 얘는 하나의 전자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요. 나트륨은 하나를 버리려고,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리려고 하겠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기가 되어지면 주기는 어차피 전자가 2개가 부족해서 채워진 거니 껍질수의 변화는 없지. 빈칸에 들어간 것뿐인 거니까. 그러면 2주기가 되고 얘는 3주기였는데 하나를 버렸잖아. 그러니까 껍질 사라졌네. 양이온이 된다는 건 껍질수가 사라진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2주기 원소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수로 가보십시다. 전자의 개수는 원래는 8개였는데 2개를 얻어서 10개. 원래는 9개였는데 하나를 얻었으니까 10개. 원래는 11개였는데 하나를 버려서 10개. 12개였는데 2개를 버려서 10개가 됐네.
근데 그래 하더라도 핵전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전하는 여전히 8, 9, 11, 12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온들의 반지름은 주기 갖고는 결정이 안 돼. 똑같은 주기니까. 전자수 갖고도 안 돼. 전자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핵전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핵전하가 어떨수록 크면 작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제일 큰 L가 O 산소가 되고 플루오린이 되어지고요. 나트륨이 되어지고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일 때 반지름과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은 다른 값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나면 너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얘를 툭 던져. 그리고 얘가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의 대소 비교는 이러고 물어봐. 그럼 얘가 일루 체인지가 되는 걸 따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살짝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보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한번 묶고 얘를 이렇게 한번 묶을게요. 묶는 이유가 있을 거야. 얘는 뭐가 돼? 음이온이 되죠. 얘네들은 양이온이 되죠. 맞나요? 근데 다르게 표현해 볼게. 양이온이 된다는 말의 뜻은 전자를 잃는다는 말 뜻이기도 하지만 껍질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지름은 줄어야겠지요. 근데 이쪽 동네를 보자. 이쪽 동네는 주기에도 변화가 없어. 핵전하도 변화가 없어. 근데 뭐가 변했니? 전자수가 어떻게 되니? 전자의 개수가 늘어난 건 인정하지. 전자의 개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반발력은 어떻게 됐다? 반발력은 늘었지.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지. 서로 밀어내니까. 해석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상한 형태를 띠게 돼요. 얘가 원자 번호가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이렇게 증가해. 아유, 바보야. 미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줄여야 되는 게 맞지? 맞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 껍질이 달라졌잖아.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얘가 가면 갈수록 작다가 껍질 때문에 갑자기 확 커지지. 여기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또 작아지겠지. 느껴져? 둘 중에 얘가 크고 얘가 작아야지. 근데 껍질 때문에 확 올라갔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때 이온이 됐을 때를 봐봐.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온이 됐을 때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작아지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반지름이 커졌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반지름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얘가 이온 반지름이야. 가면 갈수록 작아지잖아. 요거고 얘는 뭐가 돼? 원자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줄어들고 껍질수가 늘었으니까 반지름은 커졌다가 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근데 이온이 됐을 때는 이렇게 돼요. 라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우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외워야만 되진 않습니다. 외워놓는 게 편한 거지. 근데 편하구나 라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게 편하겠네 라고 스스로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외우라고 한다고 너희들 무식하게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건 옛날 방식이고 중학교 방식이고 이제부터는 필요성을 감지하는 게 더 중요해. 오케이. 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